저에게는 건강도 행복한 가족도 재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더군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들었던 것은 제 아들과 인연을 끊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 사연은 서울의 여명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초년 운이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젊을 때 좋은 남편을 만나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남부럽지 않게 기를 수 있었죠. 그러던 저희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건 며느리 미영이가 집에 들어온 후부터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평생 사업으로 가족을 부양해왔던 남편에게서 암이 발병했고 그때부터 저희 간병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미안해. 이렇게 추한 꼴을 다 보이고.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그동안 당신 덕에 행복하게 살았으니 나한테 갚을 기회도 줘야죠. 남편은 대장암 때문에 수술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 때문에 장도 절제하고 대변과 소변도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곁에서 항상 돌봐야 했기에 만사를 제쳐두고 항상 병원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제 아들 규민이는 그러질 않더군요. 그래, 아들. 괌은 좀 어떠니? 여기야 항상 좋죠. 이번에 미영이랑 같이 스카이다이빙도 해봤는데 얼마나 끝내줬는지 몰라요. 목숨 걸고 다이빙을 하는데 진짜 재미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투병 생활을 하는데 목숨 걸고 여가 생활을 즐기며 그게 재미있었다는 철없는 아들을 보며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써 쓴웃음을 지어 보였죠. 그래, 너희가 재미있으면 그만이지. 그럼 괌 다음으로는 어디로 갈 예정이니? 글쎄요. 솔직히 괌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요.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가볼까 해요. 스페인이라 좋네. 그런데 규민아, 혹시 스페인에서 돌아오면 이번에는 취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는 거니? 아, 엄마. 또 스트레스 받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알겠다. 저희 아들 규민이는 마흔이 가까워지도록 제대로 된 자기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녀석이에요.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서인지 딱히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기질이 있었죠. 말투도 철없고 경박한 편이었고요. 저는 그런 아들의 앞날이 걱정되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집안의 병환의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뿐인 아들과 다툼까지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냥 꾹 눌러 참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해외를 신나게 돌아다닐 즈음 저는 남편 곁에 머물며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었죠. 남들은 저희 집안의 건물이 여러 채고 부자라고 부러워했지만 실제 제 모든 인생은 남편의 병실이 전부였어요. 하루 종일 남편이 물을 달라면 떠다 주고 기운이 없어 탈진한 남편의 몸을 물티슈로 닦고 때때로 상태가 정말 안 좋을 때는 대소변까지 제가 받아야 했죠. 간병인을 써도 제가 직접 해야 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힘이 되어줘도 모자랄 때인데 이렇게 집만 되다니. 그렇게 약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당신은 얼른 기운을 차려서 퇴원하는 것만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를 다독이며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은 뜻밖의 계기였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남편을 간병하다가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가던 늦은 밤이었어요. 어둑한 골목길 가로등 밑을 지나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뻐근한 느낌이 들더니 눈을 뜨고 나니까 제가 골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더라고요. 주변에는 경찰관들하고 119가 와 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뻑치기를 당했다더군요. 뇌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천만다행으로 그 정도가 경미했어요. 따로 지니고 있던 현금이나 귀중품도 없었고요. 주변에서는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위로해줬지만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만약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영영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편은 대체 누가 돌보게 되지? 단순히 범죄 때문에 마냥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노인들이 잘 걸리는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한 치매, 혹은 남편처럼 아예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 일이 기폭제가 된 것이었죠. 내가 만약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럼 병들어 누워만 있는 남편은 누가 돌볼 것이며 또 내 자식인 규민이는 어떻게 돌볼 것인가. 남편과 아들 모두 결국 지금 저희 돌봄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나마 사지 멀쩡한 아들 규민이는 제가 머리에 상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동안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황당하더군요. 엄마, 이쪽에 완전 성대한 축제가 열려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무슨 놈의 축제 때문인지 일주일 만에 전화를 받아 한다는 말이 그거라서 저는 어이가 없어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튼 그 정도로 규민이는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전무한 상황이었고 남편은 아예 병자였으니 결국 저희 집안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건 저뿐이라는 강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저의 부재 시에도 집안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산관리형 연금이었어요. 저의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면 그걸 관리하면서 연금처럼 돈을 안정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었죠. 하여 고민 끝에 재산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하기로 마음먹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아들 규민이에게 증여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아파트였습니다. 물론 걱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규민이나 며느리 미영이가 반발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녀석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다친 상황을 모르니까 나중에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해주면 녀석들도 납득하겠지. 해서 저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금융회사와 제가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일을 진행시켜 놓았어요. 유일하게 남은 단계는 바로 아들 며느리 내외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해당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사실 굳이 제가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었어요. 어차피 그 집은 아직 저희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녀석들이 저희 계획을 즉시 지지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 늘 그렇듯 저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더군요. 네? 저한테 주기로 한 아파트를 금융회사에 맡기겠다고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들 며느리의 반응은 다소 거칠었어요. 거의 1년 만에 만난 아들과 며느리의 피부는 얼마나 신나게 논 건지 새카맣게 타 있었고 녀석들은 저를 정신 나간 노인네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건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검증된 회사에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는 거니까. 무엇보다 너도 들은 것처럼 나한테 유사시에 무슨 일이 생겨도 너희 아버지가 안전해지는 거잖니. 아니, 엄마. 아빠만 생각하시고 저희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아빠는 사실 만큼 사셨잖아요. 솔직히 지금 저렇게 사시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기만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요. 저희는 이제 한창 때라 돈도 많이 필요한데 저희한테 주기로 하신 것도 뺏어가시면 안 되죠? 규민아, 그게 무슨? 설마 미영이 너도 같은 생각이니?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도 오빠랑 같은 생각이에요. 어찌되었든 저희한테 약속하신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건 납득이 어려워요. 저는 이기적인 둘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선 첫째로 제가 둘에게서 아파트를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연금을 받기만 할 뿐 그 아파트는 나중에 규민이에게 정상적으로 상속될 예정이었죠. 둘째로 마치 자기 아빠를 곧 죽을 시체 취급하는 규민이의 언행. 그게 가장 무섭고 두려웠어요. 아무리 요즘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른다지만 내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또한 제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있었죠. 너, 내가 이미 전에 여러 번 재산을 증여해줬잖니? 이전에 나랑 네 아버지가 줬던 아파트랑 주택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은 거야? 그건 이미 처분한 지 오래예요. 뭐라고? 아니, 그 아파트랑 주택이 얼마짜리인데 벌써 날려버렸다는 거야? 아니, 엄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저희 세계 일주를 목표로 일도 안 하고 여행만 다닌 지 벌써 5년째예요. 그동안 저희가 먹고 마신 돈이 다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도대체 누가 잘못을 한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거침없는 태도에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규민아,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충동적인 게 아니야. 아까 말했잖니, 내가 골목에서 뻑치기를 당했다고. 그런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 걱정해서 내린 결정이라니까? 아, 몰라요. 저랑 미영이 생각도 해주셔야지. 이건 너무하다고요. 저는 자기의 어리석고 대책 없음을 당당하게 말하는 규민이의 태도에 뜨악해져서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어디 뉴스나 사연에서나 나오는 정신 나간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할 말을 잃었죠. 저에게 보이는 버릇없는 태도는 둘째치고 이 정도로 둘이 재산을 탕진한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우라통에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애써 억누른 채 말했어요. 아니, 그럼 남은 재산은 얼마나 있는 거니? 그 두 채만 해도 좋기 10억은 넘는 돈인데. 설마 그걸 다 쓴 건 아니겠지? 어머니, 그게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 돌아온 이유가 사실 여행 비용이 다 떨어져서였거든요. 아니, 그럼 정말로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렸다는 소리니? 순간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암담해지더군요. 저는 남은 재산을 어떻게든 아껴서 가족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정작 제 아들과 며느리는 대책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규민이는 잔뜩 성을 내더군요. 엄마, 아무튼 그 아파트는 예정대로 저희한테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절대로 양보 못해요. 저는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아들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마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듯이 말하는구나. 그럼요.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래, 그리고 난 네 엄마고 말이다. 그리고 네가 요구하는 아파트는 너의 것이 아니고 네 아빠가 구입해서 아직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지. 저의 날카로운 지적에 규민이가 전곡을 찔렸다는 듯 움찔하더니 횡설수설하더군요. 그래도 법적으로 따지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들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저 나이 40 가까이 되도록 대책 없이 행동하는 아들에 대한 깊은 실망과 곁에서 그것을 거들고 자빠진 며느리에 대한 멸시로 가득했답니다. 그날 아들 며느리랑 헤어지고 나서 저는 한동안 고민 때문에 괴로웠어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결정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문자가 오더군요. 아들 규민이로부터 온 거였어요. 엄마, 잘 생각하세요. 지금 엄마는 곧 돌아가실 아빠랑 아들인 저희 창창한 미래를 두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빠랑 엄마는 사실 만큼 사셨지만 저랑 미영이는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에 있을 동안 생활비가 필요해요. 제 계좌로 500만 원만 입금해 주세요.
저는 아들의 말에 기가 찼어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할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죠. 아들의 요구대로 녀석의 생활비를 입금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왔어요. 접수대에서 저를 환하게 맞이하는 은행 여직원에게 말했죠. 돈을 이체하려고요. 네. 얼마를 어디로 이체하시는 걸까요? 500만 원. 여기 적어 놓은 계좌로요. 500만 원이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전화나 문자를 받으셔서 이체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보이스피싱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님처럼 선량한 사람들 마음을 현혹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사기인 거죠.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이요.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있는데 문득 도대체 지금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더군요. 그저 그 대상이 나쁜 범죄자와 내 아들이라는 차이일 뿐. 저를 착취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저랑 남편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의 미래만 생각하는 내 아들 규민이 그런 녀석이 지금 저에게 무작정 돈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심지어 제가 골목에서 뻑치기를 당했다고 했을 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며 돈 이야기만 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 본 은행 여직원이 당황해서 묻더군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휴지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저는 여직원이 주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굳게 다잡았죠. 제가 자리에서 분연하게 일어나자 여직원이 묻더군요. 어머님, 이체는 안 하시려고요? 네,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 깨달은 게 있어서요. 깨달으셨다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요. 예, 이제 보니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었네요. 그것도 저의 아들한테요. 제 말을 알아들을 리 없는 여직원이 얼떨떨하게 저를 바라보는 걸 뒤로하고 저는 등을 돌려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연금 상담을 했던 금융회사에 방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즉시 연금 상품 계약을 했습니다. 아들 규민에게 주기로 했던 아파트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 형태로 전환시킨 거였죠. 계약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하더군요. 이제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남편과 저희 병원비에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문제는 그 사실을 이제 아들 내외에 알리는 거였어요.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는 두렵지 않았지만 막상 정말로 제 결심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려니 망설여지더군요. 무엇보다 그 대상이 바로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계약은 진행되었으니 물릴 수 없었죠. 규민이에게 알리는 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나빠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망설임을 뒤로하고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녀석에게 전화하니 신호가 채 3번을 가기 전에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엄마? 생활비는 입금하셨어요? 전화를 받고 하는 첫마디가 안부 인사도 식사는 하셨냐고 묻는 게 아닌 돈 이야기라니. 저는 그 순간 규민이가 저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저 늙고 병든 돈주머니로 보는 것 같았어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다. 물어보실 거요? 뭔데요? 빨리 말씀하시고 생활비 입금 좀 해주세요. 미영이가 가고 싶어하는 맛집이 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규민이 네가 그랬지. 아빠는 누릴 만큼 누렸으니 네 아빠를 위해 연금을 만드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니?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키워주신 아빠한테 감사하기는 해요. 하지만 저랑 미영이도 행복해야죠. 그래야 효도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네 아빠처럼 되면 어떻게 할 생각이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내가 만약 네 아빠처럼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면 그때 내 아들인 규민이 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올 거니? 대답이 없더군요. 긴 침묵 끝에 규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니, 엄마. 갑자기 왜 그리 진지하게 나오세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잖아요. 대답을 회피하는 아들의 모습. 그걸 보면서 저는 이미 답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느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온 것 같구나. 그리고 그렇담. 나도 나의 결정을 너에게 알려줘야겠다. 결정이요? 엄마, 설마. 그래. 우선 너한테 이번 달 생활비는 줄 생각이 없다. 네? 아니, 엄마. 그러면 미영이랑 저랑 지금 맛집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철없는 소리를 하는 아들의 모습에 결국 화가 폭발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어떻게 아직도 맛집 타령이니? 이제부터 넌 이번 달 생활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 모든 돈을 알아서 벌어야 할 거다. 너한테 주기로 한 아파트는 연금으로 전환한 지 오래니까. 엄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치매 걸리셨어요? 도대체 그놈의 버릇없는 말버릇. 내가 네 엄마지. 어디 동네 친구도 아니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거사. 그러고 나서 한참을 규민이와 격렬하게 통화했던 것 같아요. 어찌나 서로 격하게 이야기를 했던지 나중에는 제풀에 지쳐서 전화를 끊어야 할 정도였죠. 저는 그대로 힘없이 집을 나서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근 며칠간 상태가 좋지 않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던 남편이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더군요. 왔어? 당신도 힘들 텐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남편의 한마디에 순간 울컥해지더군요. 아들이라는 놈은 저희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는 미래와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할 판인데 저의 남편은 이렇게 자기가 아픈 와중에도 저희 걱정을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훌쩍이며 말했어요. 고맙긴요. 당신의 아내로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남편의 식사를 가능한 대로 챙기고 간병 침대에 앉아 저도 차갑게 식은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어요. 단촐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다는데 만족을 느끼려던 그때에 우당탕 소리가 나며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군요. 엄마! 아빠! 눈이 시뻘게 진 채 나타난 건 규민이와 며느리 미영이었어요. 바깥에서부터 소란을 일으키고 온 건지 녀석들의 곁에는 뜯어말리는 간호사가 붙어 있었죠. 여기는 안정이 필요한 중환자실이에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나오세요. 간호사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규민이가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저의 옷깃을 거칠게 잡아 올렸어요. 거의 멱살을 틀어지는 수준이었죠. 녀석의 이글대는 눈이 저를 향해 불타고 있었어요.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엄마가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요? 이대로 아파트도 뭣도 없이 나를 버리면 나는 미영이랑 대체 어떻게 살라고요? 보안팀! 빨리 보안팀 불러요. 간호사의 비명과 같은 부름이 외쳐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보안팀이 달려와 규민이와 미영이를 바깥으로 끌고 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은 후였죠. 무엇보다 그간 전후 사정을 모르던 남편까지 규민이의 짐승 같은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남편이 부재하고 있으니 집안의 균형을 올바로 잡았어야 하는 건 바로 나인데 엄마로서
내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추한 꼴을 만천하에 보였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의 손이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더군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던 거야.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는 저에게 그이가 말을 이었어요. 미안해. 혼자만 힘든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서. 그 후로 저와 남편은 여전히 병실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의 간병을 위해 집보다 병원에 자주 있는 편이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걸 잊지 않아요. 그리고 제 아들 규민이와 며느리 미영이는 그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입건되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의료진과 중환자를 위협하는 게 큰 범죄더군요. 며느리 미영이로부터 변호사비도 없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최근에 또 받았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님 아들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 평생 일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다는 걸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저는 동시에 그런 녀석들을 돕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저의 탓이 아닌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내가 도우마. 하지만 이제 돈을 지원해 줄 생각은 없다. 저의 결정을 전달하자마자 며느리도 본색을 드러내며 저에게 악을 쓰고 저주를 퍼부었고, 저는 그런 아이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이들에게 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사돈댁도 충분히 잘 사는 집안이었고, 그곳에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그저 저에게 더 빼먹을 게 없나 연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었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저는 바보가 아니기에 속아줄 생각이 없었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많은 다양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심했던 건가? 혹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까? 온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길도 있었을까?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녀석의 유년 시절 꿈을 꾸다가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난 때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기도 해요. 부디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제 결심을 후회하지 않도록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